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16 이란전이 아시아 에너지 수입, 무역 흐름, 금융시장에 준 충격입니다. 그럼 보시죠. 바쁜 분들을 위해 전체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중동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지속적인 공급 차질에 특히 취약합니다. 공급 차질 이외에도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는 에너지 순수입국이므로 비용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에 즉각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이란전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비용 상승, 비료 부족으로 인한 식량 공급 차질, 무역 경로 차질, 국제 송금 감소, 재정 경색 등 여러 악영향을 미칩니다. 태국, 싱가포르, 한국, 대만은 에너지 비용 상승에 가장 취약한 반면 말레이시아와 호주는 천연가스 수출 잉여로 인해 석유 순적자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2016 이란전은 글로벌 비료 무역에도 위협을 가해 식량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식량과 에너지 순수입국인 필리핀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태국과 인도 같은 식량 잉여국이라고 하더라도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는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국제 송금 수입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국가이며 급등하는 항공유 가격으로 인해 항공 운송이 차질을 빚게 되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관광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시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악화된 교역 조건, 식료품 가격 상승, 그리고 글로벌 무역 차질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지만 통화 약세와 수입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아시아 역내 중앙은행들이 자국 성장을 지원할 여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서 운송비와 식료품 비중이 큰데요. 태국은 식료품과 운송비가 전체 CPI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필리핀, 인도, 대만, 중국 등도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의 경우 다행히도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 수출 제한과 같은 보호주의 정책 등장은 취약한 국가들의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연료 보조금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격 인상 가능성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자산들은 이란전이 지역 분쟁 또는 지역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한 부담을 흡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폐쇄된 상태이며 중동 지역 항공사 대부분은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란전이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주요 전달 경로는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 운송, 중동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로부터의 송금, 금융 위험 회피 심리가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금융환경 긴축입니다. 이제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석유 및 천연가스 공급 충격과 석탄 가격 상승. 아시아는 중동 석유 및 천연가스에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2026 이란전에 따른 공급 부족은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초래했으며 석탄 가격 상승세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아시아 국가는 석유 순수입국이며 태국은 GDP 대비 석유 의존도가 가장 높습니다. 가격 상승은 경상수지에 먼저 반영되어 수입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결국 가격 인상이나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는 석유뿐만 아니라 카타르의 천연가스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아시아는 천연가스 주요 구매 지역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 충격으로 인해 석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대체제인 석탄 가격 또한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순에너지 수입국입니다. 따라서 공급 충격은 수입을 통한 경상수지 악화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석탄과 천연가스 수입에서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석유 수입에서는 적자를 기록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석탄과 석유 모두 순수입국이지만 천연가스 수입에서는 흑자를 기록하여 가격 상승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대로 태국, 싱가포르, 한국, 대만, 필리핀은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가장 취약합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시아 경제권 대부분이 경상수지 흑자 국가로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저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상수지에 부정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이윤폭과 구매력이 감소할 것입니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국가 부채 수준이 높아질 것인데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처럼 물가 안정을 위해 보조금에 의존하는 국가들조차 결국에는 가격을 인상해야 할 것이며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태국은 2026년 3월 17일 보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경유 소매 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3월 말 기준 보조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 도입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조금 유지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인도네시아 역시 결국에는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천연가스 잉여 덕분에 당분간 보조금을 유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비용은 분명히 상승할 것입니다. 단기적 완화 요인. 단기적으로 충격을 완화할 요인은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전략 비축유가 그중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천연가스 비축량보다 석유 비축량이 훨씬 많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에너지 공급 다변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화석연료는 여전히 아시아 경제의 주요 동력입니다.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중국은 에너지 믹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중국과 반대로 싱가포르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고 태국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발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필리핀은 재생에너지 투자 자유화 정책으로 인해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17% 증가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대체 에너지원의 비중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이번 충격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태국과 중국은 전쟁 초반에 이미 석유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식량 위기와 글로벌 비료 무역. 석유와 천연가스 이외에도 아시아 지역의 또 다른 시급한 우려는 글로벌 비료 무역이 운송 차질로 인해 단기 공급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소 기반 비료는 전 세계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비료 생산량 감소는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식량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필리핀으로 두 품목 모두 무역 수지 순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국 역시 GDP 대비 에너지 수입 무역 적자 비율이 가장 높지만 식량 수출 흑자가 역내 최대 수준이므로 영향 중 일부를 완화할 것입니다. 필리핀과 태국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 역시 에너지에 이어 식량 수입이 많기 때문에 식량 가격 상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송금액 감소 문제.
2016 이란전이 확대 및 지속될 경우 충분히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로는 송금액 감소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송금액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인도로서 45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900만 명의 인도인이 중동에서 일하며 인도 GDP의 1.2%에 해당하는 송금액을 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어 송금액이 감소할 경우 수입 비용 증가와 송금액 유입 감소로 인해 인도의 경상수지는 악화될 것입니다. 인도를 넘어 아시아에서 중동 송금액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필리핀으로서 GDP에서 송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달합니다. 에너지와 식량 수입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송금액 감소는 필리핀의 경상수지 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필리핀과 인도 이외에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가 송금액 감소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추가 압박 포인트, 항공운송 차질. 항공운송 차질은 추가적인 압박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전쟁에 따른 운송 차질로 인해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고 항공권 가격도 상승했는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항공운송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권은 수요 감소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에는 태국,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필리핀 등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됩니다. 정책 대응,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인플레이션 위험 증가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 에너지, 식료품, 운송비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해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외환시장, 즉 통화가치 하락을 충격 흡수장치로 활용해온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강제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보이며 결국 금리 인상과 함께 변동성을 완화하고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비통화적 조치들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는 이미 심화되고 있어서 중국과 태국은 디젤 포함 에너지 수출을 제한했으며 공급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식량 가격 급등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식량 수출국들도 보호무역주의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취약한 국가들에게 더욱 큰 타격을 주어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상 금리 인하 여지는 줄어들고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금융 여건은 더욱 긴축될 전망입니다. 위험 회피 심리 또한 자본 유출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취약 국가들의 경우 경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16년 3월 17일 금리를 동결했지만 자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마무리해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무역 적자, 해외 송금, 관광산업 의존도, 인플레이션, 자본 유출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리핀이 장기적인 충격에 가장 취약하며 다음으로 인도가 취약하지만 정도는 훨씬 덜합니다. 태국과 한국은 경제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분쟁 장기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보호받고 있지만 말이죠.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말레이시아는 부정적인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가장 강한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2016 이란전이 아시아 에너지 수입, 무역 흐름, 금융시장에 준 충격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